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자신을 찌르는 가시를 안고 살아간다. 우리 중 누구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부모와 자녀, 그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도 때론 미움이, 고통이, 원망이, 그리고 죄책감이 자라나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남기도 한다. 그 상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유도 모르는 채 삶이 고통스럽고 버거움에 힘겨워한다.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에 대한 나의 감정을 인정하고 또 다양한 욕망을 가진 존재가 나라는 것을 받아들여 진정한 나를 알아차려야 나에게 다가올 수많은 나날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 책은 지면에 정신상담을 연재하며 쏟아져 들어온 수많은 아픈 사연들과 어찌할 바를 몰라 저자를 찾아와 무너져 내렸던 사람들의 고통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장에서 깊이 분석하고 고뇌하며 연구한 최선의 조언이 담겨 있다. 우리는 누구나 자주 인생이 두렵지만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모호함과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은 살아가는 데 유독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지금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있을 독자에게, 충분히 지쳐있을 독자에게 저자는 나를 알아차리기 위해 아주 조금만 힘을 내어 보라고 말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와는 다르다고. 그때 상처받았고 지금도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독자의 내면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보라고 따뜻한 위로와 함께 명쾌한 조언을 건넨다. 오은영의 화해. 부모는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아플까요? 20이 조금 넘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저를 만나러 올 때 여름에도 가끔 빨간 목도리를 두르곤 했어요. 중학생 때부터 저와 만나온 청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운 여름에 빨간 목도리를 두른 젊은 남자를 종종 이상하게 쳐다보았죠. 청년의 어머니는 청년이 초등학생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생이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는 빨간 털실을 몇 뭉치 사셨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들의 목도리를 떴어요. 청년은 어머니가 보고 싶은 날이면 빨간 목도리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곁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진다고 했어요. 부모란 자식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얼마 전에 만난 20대 중반의 여자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진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여자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18살 어느 겨울밤, 밤새 너무너무 아파 앓다가 다음날 새벽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혼자서 응급실에 갔어요. 어머니는 옆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걱정하실까봐 깨우지 않고 혼자 갔습니다. 아침까지 응급실에 있다가 열이 내려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녀는 어머니에게 엄마, 나 너무 아팠어. 새벽에 응급실 갔다 왔어. 했대요. 어머니는 나도 너 아픈 거 알고 있었어. 라고 대답했답니다. 여자는 깜짝 놀라 엄마, 아는데 왜 그냥 있었어? 라고 물었더니 엄마는 다음날 출근해야 하잖니 하셨다는군요. 여자는 어머니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부모란 아이에게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부모는 아이에게 우주입니다. 그 우주가 안전하고 그 우주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신뢰가 형성되어야 아이는 편안하게 자랄 수 있어요. 부모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해야 하는 상호작용이 있고 주어야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부모에게 잘할 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아이는 부모가 곁에 없어도 편안합니다.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부모가 곁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부모가 곁에 있어서 더 불행합니다.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아버지가 잠든 사이 짐을 챙겼어요.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걸 알았죠. 나는 말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깨기 전에 얼른 가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이제는 아버지한테 더 이상 맞지 않아서 다행이라고까지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나가고 매일 주사를 하는 아버지 밑에서 어린 동생과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니 자꾸 그때 집을 나서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떠올라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어머니한테 맞은 기억뿐입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맞고, 방 정리를 안 해서 맞고, 전화를 안 해서 맞고, 동생과 싸워서 맞고. 어머니는 감정 조절을 잘 못했어요. 기분이 좋으면 부드러웠다가 아주 작은 일에도 무섭도록 차가워지고 순식간에 폭발했어요. 저희는 오락가락하는 어머니의 기분에 따라 속절없이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그냥 모른 채 했어요.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초등학생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그걸 그냥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께 말하지 못했습니다. 혼날 것 같았어요. 저를 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자주 때렸고 어머니는 길할 때마다 저와 동생을 고아원에 갖다 준다고 했거든요. 몇 년이 지나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알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그냥 덮고 살자고 했어요. 버림받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부모 때문에 더 불행했던 수많은 나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쏟아지는 장대비를 막고 있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어린 새 같았어요. 이제 비는 그쳤지만 절뚝거리는 어린 새는 하늘을 날아오르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날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날개를 파닥거려 보지만 여전히 상처가 송곳이 되어 자꾸만 심장을 찌릅니다. 날 수가 없어요. 심장이 너무 아파 숨쉬기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부모는 어떤 존재이기에 자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걸까요? 부모는 아이에게 생명의 시작이자 생존의 기반이에요. 그리고 전쟁터의 방공호 같은 존재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조건 없이 수용받아 본 경험, 깊고 따뜻한 사랑으로 살아요. 아이는 부모에게 사랑받았던 기억으로 평생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의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난과 간섭,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어요. 나를 버리려고도 했습니다. 내가 위험에 노출되었는데도 목숨 걸고 지켜주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인데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없는 어린아이여야만 하는 내가 부모의 비위를 맞추고 챙기며 가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안식처가 되기는커녕 신발도 신지 않은 아이를 전쟁터에 홀로 내버려 둔 것이지요.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사파리 맹수 우리의 아이를 혼자 남겨놓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으르렁거리는 맹수 소리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망망대해에 아이 혼자 돛담배를 태운 채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나는 아이를 이렇게 대했던 사람들을 과연 부모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나의 부모는 어떻게 부모로서 자식에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부모를 미워해도 괜찮아요. 흥행에 크게 성공했던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당시 영화를 보는 내내 너무 공포스러웠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뛰어온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들이 무서워한 것은 냉혹한 살인마인 조교환이 별것도 아닌 일로 사람을 쉽게 죽이는 장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조교환은 펀드 매니저였어요. 부모에게 큰 돈을 받아 주식에 투자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돈을 복지시설에 기부하겠다며 돌려달라고 했어요. 며칠만 있으면 돈이 몇 배로 불어날 것 같은데 부모가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모를 처참히 살해했어요. 사람들은 그 장면에서 숨겨둔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숨겨둔 자기 자신이란 끊임없이 잔소리와 비난을 하는 부모에게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라고요. 라고 외친 적이 있던 나입니다. 그만하라고 말해도 계속해서 똑같은 비난을 하는 부모에게 닥치라고요. 하고 싶었던 나예요. 자신이 어떻게 처리할 수 없었던 자신조차도 두려운 부모에 대한 적개심을 가졌던 나입니다. 폭력적으로 대하는 아버지를 밀치고 뛰어나갈 때 바닥에 나동그라진 아버지를 보고 스스로도 놀랐던 자신의 폭력성,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폭력성을 가진 나를 말합니다. 어느 날 문득 오래전 일기장을 펼쳤는데 엄마가 죽이고 싶도록 밉다. 아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한 구절을 발견하고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고 드러나면 너무나 두려운 자기 안에 엄청난 분노심을 가졌던 나를 말하는 거예요. 영화는 사이코패스인 아들이 저지른 문제지만 많은 사람이 그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고통스러운 갈등의 모습이 건드려져서 두려웠던 겁니다. 왜 이들은 이런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고 무서워했을까요? 자식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자신이 괴롭습니다. 부모를 미워하는 것은 친구를 미워하는 것과 다릅니다. 나를 나쁘게 대했던 선생님을 미워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부모는 마음 놓고 미워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저 미워하는 마음도 이 정도인데 한순간이라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적개심을 가졌었다면 어떨까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아마 언제까지나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두고 부인하며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영화를 통해 그 마음을 자신에게 들킨 겁니다. 이제 30대 중반이 된 한 여자도 그랬어요. 어릴 적 그녀의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답니다. 아버지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119 구급차에 실려가게 되었는데 그때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대요. 제발 깨어나지 마라. 제발. 그녀는 잠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에 괴로워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어디를 가든 그 집 딸 참 착해. 너는 정말 좋은 아이야. 라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모범적인 아이였지요. 그랬기에 더더욱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어두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부모였어도 그런 패륜적인 생각을 하다니 자신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저 밑바닥에 그 고통을 묻어두고는 그 여자는 문득 자기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져도 됩니다. 인간의 무의식을 다루는 정신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저 깊은 무의식에는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로우면 나라는 존재를 최소한 유지하기 위하여 나를 낳아준 부모라도 죽이고 싶을 강도의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분노와 적개심과 절망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인 정신 분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굉장히 처절한 고통이에요. 그 마음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40대 초반의 남자는 부모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두렵고 공포스러웠고 부모의 말과 행동이 고통이 되어 그 상처의 처절함에 몸부림쳤다고 했습니다. 부모를 볼 때 적개심을 느낀 적이 있었다고 고백하며 물었습니다. 저 같은 인간이 살 자격이 있을까요? 자아의 기능 중 현실 검증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주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나의 모습을 현실에 맞게 검증해서 인간답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평생 동안 갖추려고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기능이지요. 인간은 어떤 계기로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마음은 언제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지만 행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정신은 건강한 겁니다. 어린 시절 학대했던 부모를 용서하고 이제 그만 자기 안에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낫게 해주고 싶다가도 어릴 때 기억이 떠오르면 또다시 부모가 미워집니다. 가장 많이 사랑하고 어떤 경우에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 나를 감정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공격했다는 것은 아이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절망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부모를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사사건건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모 때문에 괴롭습니다. 나이가 30이 넘었고 번듯한 직장까지 다니고 있지만 부모는 언제나 당신 말만 맞다고 하고 당신 말만 따르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싫은 내색을 보이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하며 서운해합니다. 이렇게 침습적인 부모가 있어요. 습자지에 물이 스미듯이 자녀의 인생에 침습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리고 욕하는 공격의 형태는 아니지만 아주 수동적인 방식으로 집요하게 자식들의 인생에 스며듭니다. 자식이 스스로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요구하는 삶을 살도록 강요해요. 이것은 자식을 미치도록 힘들게 합니다. 이러면 자식은 내 부모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결혼도 하기 싫고 아이를 낳기도 싫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가 싫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너무 밉기도 합니다. 분노도 느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을 두려워합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미워하지도 못하는 부모에게 갖는 그 당연한 감정에 오히려 자신이 더 불안해하고 괴로워합니다. 사실 그런 부모 밑에서 미움이나 분노보다 두려움을 더 크게 갖는다는 것은 이미 나는 그 부모보다 성숙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스스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많은 순간 자신을 채찍질해 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불안과 두려움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 꼭 내 발목을 잡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 다른 길을 선택하게도 합니다. 참으로 가엾고 안쓰러운 일이지요. 어머니 같은 엄마가 되지 않겠다. 아버지 같은 아빠가 되지 않겠다. 등등은 부모로부터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기본적으로 미움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닮고 싶지 않다는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 대상에 대해 내 마음이 미움, 싫어함,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부모가 밉다, 부모가 싫다 라는 내 감정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 싫은 마음, 너무 미운 마음이 많으면 부모라는 사람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미움과 분노에 지나치게 휩싸여 있으면 그들로부터 내가 받은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나를 제대로 알려면 나조차도 나에게서 한 발 떨어져 봐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은 강한데 그 감정이 무엇인지 모르면 한 발 떨어져 볼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이런 것으로 인해 이런 영향을 받았구나. 이 영향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됐구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 안에 자리를 잡고 있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로 인해 생겨난 상처로 많이 고통스럽다면 부모에게 화가 나고 분노가 느껴지겠지요. 당연히 느껴지는 그 감정을 인정한다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해결하려면 우선 나의 마음부터 인식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나의 마음을 알아차린 다음에 내 스스로 그 마음을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갖는 감정부터 인정하세요. 미우면 미워하는 감정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분노의 마음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세요. 그런 감정을 갖는 것에 지나치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네, 짧게 읽어봤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고 나의 부모님에 대한 감정, 여러 가지 생겨나는 감정들을 모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 그 부분이 정말 좋네요. 뒤에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들도 자신이 자신의 안에서 생겨나는 감정들의 나쁨과 옳음을 구분짓고 나쁜 건 눌러버리고 그런 상황이 많았을 텐데 퍼져 나오는 감정은 괜찮은 거고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 나쁘다고 느껴지는 그 감정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만 이어지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